6월 1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첫 경주부터 5점 배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여범이 이성재를 활에 나갔었는데 이누가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성재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윤여범은 따라 나서는데 성공하면 따라 나서기만 하는데 만족하면서 이누가 우승 차례 나가면서 배당이 좀 만들어졌었고요. 5라운드는 윤영과가 고종인의 동반 입상, 8라운드는 김준일하고 김호준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좋은 결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라운드는 원진호, 10라운드는 김민철, 11라운드도 최병일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주력으로 공략해 드렸었는데 최병일 역시 몸 상태가 좋았습니다. 김시진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2라운드는 손재우하고 정현수의 맞대결에서는 손재우가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6라운드에 이인우 전일 자신감 얻었었죠. 7라운드도 김준일이 전일 같은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8, 9, 10, 11라운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2라운드도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 세력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이 넘어서면 최병현, 윤여범과도 동반 입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12라운드도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이다. 금일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스컵 경주가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우스컵 선수들 말씀드리면 허남열, 정현수, 김광호, 정동호, 정윤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허남열, 정현수, 김광호, 정동호, 정윤재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짜여진 우스컵 4대3의 맞대결로 전경주가 짜여졌다는 점, 라인 대결로 충분히 공략해 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금요경주 때는 꼼짝 못하고 당했었던 이인우가 전에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연대들보다는 이성재가 후미권 따라 들어가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인우, 금일도 정윤재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정윤재를 활에 나가고 이인우가 막혀 나가는 이유진이 쫓아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하수용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시진하고 김주동, 이창용이 쫓아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넘어서지 못하거나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이번 회차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인우가 몰고는 갈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지켜내기에는 버거울 것 같아요. 물론 이유진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시진의 몸 상태도 좋고 김주동도 몸싸움에 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인우가 정윤재, 이유진과 호흡 맞춰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시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자력 취임 능력만 놓고 본다면 김시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인우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장 쪽에 챙겨 나가기보다는 알아서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인우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장 쪽 견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동도 직전 회차 아무래도 약한 편성에서 나름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번 회차도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몸싸움 능력, 자력 취입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 이인우가 젖혀버리게 된다면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시진이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김주동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이인우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동보다는 이번 회차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시진이 좀 더 유리한 편성에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인우하고 김시준의 동반 입장 쪽에 이인우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금요경주처럼 이인우가 정윤재를 믿었는데 정윤재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인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이 내선 잡고 버텨내게 된다면 김주동과 동반 입상은 얼마든지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시진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정윤재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시진의 정윤재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이인우는 어차피 정윤재 넘어서려 가다가 퍼져야지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만큼 김시진하고 김주동입니다. 김시진하고 정윤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 고전했었던 이인우가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얻었었다는
있다는 점이죠. 정윤재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현재 정윤재보다는 김시진, 김주동의 허민권 마크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인우, 김시진, 김주동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힘으로 버텨내기보다는 이인의 뒷자리를 이유진이 마크에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인우하고 이유진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우가 전일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원 상남이죠. 이 김시진하고 김주동이 아무래도 이인우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김준일이 확실하게 자신감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우스컵 8라운드 박승민이 유리하다. 하지만 김준일이 넘어서면 김호준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1호키가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호키가 힘을 썼을 때는 김명석이 가고 정동호가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선행이 어중간합니다. 전일 착순권 진입은 하긴 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원진호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가 그나마 간신히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종훈련 때만큼은 희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과연 지종훈련 때만큼의 몸 상태를 실전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일의 기세가 원체 좋습니다. 전일처럼 시원스럽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허남열이 쫓아 나서는 겨도 될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남열도 마크 놓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김준일하고 허남열의 동반 입장 쪽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일, 허남열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1호키가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김준일이 1호키만 살짝 넘어서는 경주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김준일하고 김준일하고 1호키 동반 입상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호키 지켜줄 리는 없죠. 넘어서면 허남열이 마크 지켜내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김준일과 허남열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1호키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김준일이 금요경주처럼 무리한 선행 나서게 된다면 잡히죠. 오히려 1호키가 젖히고 김영석이 쫓아 들어가는 1호키가 정동호로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종훈련 때도 정동호가 힘을 써서 버텨냈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1호키가 가면 김영석, 1호키가 가면 정동호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김준일을 고전하면 이들 중심으로 삼복성 얼마든지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준일하고 허남열 묶어서 상황에 따라서 김주원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편성이 2라는 점, 금요경주 때도 김주원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키하고 김영석, 1호키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 공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준일이 허남열 챙겨주면 완벽한 동반 입상, 마크만 놓치지만 한다면 착순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김성현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김성현, 주병환 할에 나가고 오태거리 둘 다 붙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이 초주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힘을 쓸 수 있는 우성식이 주도권 발에 나가거나 끌어내가지고 김한율이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우성식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엔 또 선행 나섰던 선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위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한율하고 우성식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성식이 차가 나올 수 있는,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이 마크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성현이 있기 때문에 마크 가면 또 털립니다. 아무래도 힘을 쓰고 김한율이 완급 조절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연합이 한 동반 입상이죠. 김한율과 우성식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김성현이 끌어내서 후미권 공략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한율과 김성현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한율은 철저하게 성현을 견제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이래저래 우성식과 협공 가능성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김한율도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성식 믿었는데 못 나갑니다. 주병환이 때리죠. 김성현이 몰가고 오태거리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성현을 중심으로 오태거리나 주병환을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성현이 주병환 활에 나가거나 김성현의 뒷자리를 오태거리 밀착 막혀 나갔을 때는 노조선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성현하고 주병환입니다. 김성현하고 오태걸 정도는 과감하게 전반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가 화끈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행력이 좋은 선수는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성현이 재미 볼 수도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병환이 때려봐야 시소가 안 나옵니다. 우성식이나 김한율이 먼저 내선 잡는다면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아무래도 김한율, 우성식, 김성현 중심으로 삼복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래가 마크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뭐 노조 완승도 얼마든지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은 없는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율도 불안하죠. 김성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아요. 이변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라인 중심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시속감만 놓고 한다면 김광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연대세로 김경환 있고 한재호 있고 이주연이 있습니다. 딱히 연합은 이뤄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광호가 힘을 써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다소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한재호가 창원 상남이기 때문에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종인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류근철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광호도 힘든 견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광호가 힘을 쓰면 한재호를 뒤에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고종인이라든지 류근철이 내선 잡게 된다면 이들 짧게 가져가는 견주가 가능한 만큼 김광호 중심으로 고종인과 협공 가능성을 우선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김광호하고 고종인의 동반 입상 류근철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습니다. 버텨내는 김광호가 살짝 넘어서는 작전 정도는 김광호 중심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광호하고 고종인입니다. 김광호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그 중에서도 김광호하고 고종인의 동반 입상 전일도 고종인 마크되니까 뭐 박빙의 승부였었습니다만 간신히 김광호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 김광호 를 윤영구가 고정인이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광호 상대로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취입도 가능한 만큼 김광호 고정인의 동반 입장 쪽에 김광호 류근철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김광호 연대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류근철이 힘을 씁니다. 고정인이 몰가고 김근영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가능하죠. 류근철을 상대로 고정인이 취입 나오거나 류근철의 뒷자리를 김근영이 막혀 나갔을 때는 노조 완승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호가 넘어서야 되는데 연대 세력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비노조서들이 저치기 타임을 먼저 잡게 된다면 특히 류근철의 선임감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류근철이 힘을 쓰면 고정인 김근영으로 이어지는 경주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비노조 완승까지는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초조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김광호 주력 잡아 나가게 된다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재호보다는 고정인 류근철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잘만 하면 김광호가 한재호를 챙겨주게 된다면 뭐 고정인과 묶어서 김광호하고 한재호를 묶어서도 삼복승 좀 공격적으로 는 과감하게 한번 노련을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우스컵 10라운드 손재우가 전일 대타 출전해서 힘으로 정현수를 완벽하게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3, 4코너 지점에서 낙차 당할 뻔했었던 정현수가 한 템포 타이밍을 늦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라 몸싸움 때문에 낙차 사고가 발생될 뻔했었기 때문에 정현수가 움찔하면서 손재우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손재우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금일도 손재우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태경이 자리 잡죠. 손재우가 몰고 갑니다. 오기호가 따라 나서는 혹은 오기호가 손재우 앞으로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성재가 힘을 쓰고 조택이나 김용태, 박상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과연 손재호의 선행을 이성재가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성재도 기복, 편차 심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손재호가 이성재 상대로 힘겹게 넘어서는, 손재호가 힘을 썼는데 이성재가 외선에서 차가 나오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재호하고 이성재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타협은 아니죠. 정면 대결인데 이성재가 버텨낸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배짤 수 없는 만큼 손재호하고 이성재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노태경이 금일만큼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따라 나서게 된다면 손재호의 뒷자리, 손재호가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노태경밖에 없습니다. 초반부터 저치기가 아닌 주드록을 발해 나가는 견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노태경 충분히 따라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손재호, 노태경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호하고 이성재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힘대결입니다. 전일은 손재호가 완승을 거뒀어요. 하지만 금일은 이성재가 먼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택은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서도 금일경주처럼 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만큼 이성재 중심으로 조택, 이성재 중심으로 박상서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주감은 경주 운영군 손재호가 앞서 나가고 있죠. 분명 노태경을 달고 때릴 것 같은데 이성재가 노태경 정도는 넘어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손재호하고 이성재, 손재호하고 노태경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성재 조택, 이성재 박상선은 노려볼 수 있는 삼복승도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재하고 손재호의 맞대결 경주감에서는 손재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11라운드 득점은 김민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죽섰고 직전의 차도 죽섰습니다. 금일 정현수와 힘대결에서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완승을 거둘게 된다면 김홍기하고 성종환과 호흡을 맞춰나가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현수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호준 달고 쏘게 된다면 김민배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은 김민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정현수의 시속이 상당히 좋아요. 김호준이 마크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전일 광명스급 8라운드도 김준일이 가면 김호준이 간다 말씀드렸었는데 잘 쫓아갔습니다. 정현수가 김호준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김호준하고 정현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홍기가 이번에 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도 김홍기가 직선에서 김한율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어차피 정현수 혼자 다른 아는 경주라고 한다면 김홍기가 뺏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정현수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기 챙겨 나갈 리는 없기 때문에 김호준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그래도 한 번은 승부 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기 달고 쏘거나 성용환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성 2주 만에 김민배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민배, 때려도 종속이 안 나오고 타이밍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배이긴 합니다만 득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용환이 또 앞선에서 긁어주기만 한다면 김민배, 김홍기, 김민배, 성용환 최근 고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배당, 괜찮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정현수의 뒷자리 김호준, 한 차례 동반 입상이 있는 김승현이 완벽하게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그냥 기차놀이 하면 돼요. 빨래줄 놀이로 견주가 진행된다면 김승현도 3차권은 얼마든지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결승 12라운드 직전 스타트배 대상 경주에서 준우승과 3착 진입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여기에 박승민은 동설팀 전일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승민이긴 합니다만 얼마든지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내선 잡는데 유리한 선수를 뭉치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금주 먼저 힘을 쓰고 최병일, 윤여범이 흥미권 틀어맞게 된다면 원준호, 윤형구도 마찬가지지만 타이밍 재다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저측이 타이밍 노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철이 내선 잡고 전일처럼 씩씩하게 경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원준호, 윤형고 타이밍제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철이 가게 된다면 최병일과 호흡은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최병일 몸 상태 상당히 좋아요. 김민철이 때렸을 때는 최병일이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여범을 뒤에다 붙이는 최병일의 힘을 쓰고 윤여범이 마크로 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김민철하고 최병일, 김민철하고 윤여범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삼복승도 이들 중심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철하고 최병일입니다. 김민철하고 윤여범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분에도 박승민이 자리 잡고 원준호하고 윤영구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승민을 때리거나 끌어내는 원준호가 힘을 쓰고 윤영구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승민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동서울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측이 성공한다면 원준호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장이 마무리될 수 있는, 원준호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상 기대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박승민, 원준호, 윤영구 순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선행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철이 딱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견주가 유리할 것 같아요.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원준호하고 윤영구가 유리한 것 같은데, 김민철이 젖히게 된다면 이번 편성 최병일, 윤여범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행이 아닌 젖히기로 나서게 된다면 김민철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얼마든지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라인 맞대결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그야말로 이력 경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